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지난 2008년보다 더 낮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역시 서울은 단 89가구만이 예정돼 있는데요. 분양의 경우에는 이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이 분양가 조정 이슈가 근본적으로 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관망 심리가 작용했다라는 공통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부동산 개발 호재에서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는 게 바로 교통 인프라 관련 이야기들인데요. 자,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대도시권 광역 환승센터 구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또 새 정부든 헌 정부든 간에 부동산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교통 인프라 또는 현재 광역교통망 아니면 또 그 지역과의 연계되는 발전 계획, 그리고 얘기할 땐 빠지지 않는 부분이 교통입니다. 철도든 도로든 간에 실제적으로 또 해당 지역과 광역도시와의 거리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도시화를 조금 더 촉진시켜준다는 얘기겠죠.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도시화 속도도 빨라질 테니까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지방 경제와 또 연결되는 또 대도시권, 또 지방과 또 대도시가 워낙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 이제 교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시장, 뭐 여러 가지 뭐 다 포함돼서요. 교통 호재가 가장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철도 역사가 어디로 들어선다거나 새로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부동산 시장들,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을 굉장히 자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를 또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다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대도시권의 광역 환승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지방 중소도시가 어떻게 발전되느냐, 그게 이제 가늠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2022년도 부동산,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었던 현재 국토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발표한 거죠. 그중에 보시게 되면 지역 중심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중심. 지금 현재 이번 주 새 정부도 지역 중심이 어떤 식으로든 발전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국정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그 내용으로 쭉 보게 되면 지역의 활력이라든가 실제적인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게 뭐냐?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따라서 15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8,096억으로 늘어납니다.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철도 사업이 8개, 도로 사업이 6개, 공항 사업이 1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도 이제 곧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지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영남권 간선철도 본격 운행이라든가 아니면 아산과 천안 고속도로 개통,
그다음에 현재 울릉, 흑산, 공항 등 실질적인 공항들 또는 현재 도로, 철도 같은 경우도 예산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린 대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계속 쭉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건 현재 연임되는 정부, 새로운 정부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안에 15개 사업에 철도, 도로, 공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광역환승센터는 뭐냐? 그러면 환승센터, 환승장은 알겠는데 광역 환승센터는 뭐냐? 보시게 되면 권역 내 그 각 권역별로 나누어진 지역들을 한꺼번에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업이라든가 문화, 주거 따위를 처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현재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복합환승센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도로뿐만 아니라 이제 도로 인터체인지겠지만 대부분 다 광역교통에 관련된 내용은 철도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철도 그 환승장 주변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환승장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시설, 문화시설, 주거시설도 같이 만들어서 그 주변으로 현재 인프라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유로 봤을 때 서울과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만 봤을 때 현재 광역교통, 광역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세택을 보는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 봤을 때도 삼성역과 사당역, 뭐 김포공항역, 복정역, 뭐 강일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수혜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교통 여건에 개선되면서 교통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구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경기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인천 지역과 현재 실제 경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미시행 지역, 병점역 같은 경우는 미시행을 하게 되면 현재 59.6% 정도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현재 시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혜택 보는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생각했을 때 교통 편의가 좋아지게 되면 그 지역에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개선을 합니다. 너무 멀어서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주변 1기, 2기, 3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수도권 지역도 그만큼 더욱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에 광역환승센터가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여건들, 대중교통들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도시권의 범위는 어디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부산, 울산권이라든가 대구, 광주, 대전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광역시라고 하는 지역들, 광역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여기는 대도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구가 한 100만 이상 되면서 300만 이상이 되는 그런 형태겠죠.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당연히 수도권 지역이 들어가고요. 부산, 울산권,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경상북도, 울산, 경상남도, 부산 광역시까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구권 같은 건 경상북도,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경상남도까지를 현재 대구권이라고 들어가고요. 광주권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그다음에 현재 대전권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부터 해서 세종시, 그다음에 충청남도까지, 대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대도시권, 이 대도시권 중심으로서 광역환승센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만들 수밖에 없다. 요즘에 GTX A, B, C, D, 뭐 E까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광역교통망들이 연계된다는 거죠. 각종 철도들은 대부분 다 그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철도망들 KTX나 GTX, SRT를 현재 GTX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서 각 지역별로 현재 광역교통 환승센터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도시권 인구는 또 얼마나 되느냐, 뭐 당연한 결과일 테고요. 서울, 인천, 경기가 가장 높습니다. 인구 현황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5천만 명 정도의 인구에서 절반 정도가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좀 높고요. 부산, 울산권, 그다음에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광역교통망 같은 교통 전망도 보시게 되면 지역 내 광역 지역 간 이렇게 움직이는 수치를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2018년도부터 쭉 2045년도까지 봤을 때 뭐 멀게 볼 필요 없이 2030년도까지만 보더라도 그만큼 수도권 지역이 그만큼 지역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현재 광역교통 체계를 더 완성해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부산,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구권들 대부분 다 지역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광역교통 환승센터를 만들어주고 그 주변으로 인구들이 어느 정도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또 광역이라는 얘기는 또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겠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그만큼 늘어나게끔 수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철도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SOC 사업, 기관망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든 간에 계속 이어서 사업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꾸준하게 연결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광역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어떤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봤을 때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덕소역과 산곡, 걸포, 사당역, 대곡, 지제, 인천, 청락, 킨텍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이런 공사를 하겠죠. 재원 조달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게 덕소역이고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지역이 산곡, 그다음에 걸포 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당역 같은 경우는 추진 주체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현재 굉장히 크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공사에서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민간업체가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결정이 안 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곡역 같은 경우는 산곡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가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곡역도 현재 행정 절차가 지연됐다.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간 투자, 그럼 민간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민간 기업의 자금 수급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산곡. 그러니까 산곡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지자체 예산도 부족하고 행정 절차도 지연된 상황에 민간 기업에도 자금, 민간 기업이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라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쭉 봤을 때 사업성이 불투명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철도 사업도 어쨌든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운영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망 산업들, 철도, 지하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수익을 남긴다기보다는 운영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적자를 겪었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도 있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객이 많아야지만 그만큼 현재 운영 자체가 이루어지겠죠. 보시게 되면 지제역 같은 경우, 지제역이라든가 인천, 그다음에 청라지구, 킨텍스 이런 지역들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요. 대전권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 기업의 수급이 조금 문제가 생긴 거고요.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의 협의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성 불투명,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이 통계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업성만 투명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성이 정말로 뚜렷하고 이거는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 민간 기업이 뛰어들어도 괜찮겠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인프라들, 특히 교통 여건이라든가 인구 구성 자체가 달라야겠죠. 이용객이 많아야 되고 생활 인구 많아야 되고요. 현재 노령층보다는 생산 인구가 많은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지역별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수도권 지역을 좀 넘어가게 되면 수도권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수단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50km, 20km, 10km, 20km부터 해서 40km까지 쭉 반경을 봤을 때 이게 1, 2기, 3기 신도시까지 연결된 겁니다. 봤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중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교통 어떤 그 환승 체계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 경기도지사들 출마하는 각 지자체별로 해서 봤을 때 이번에 또 지방선거에 있을 때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현재 광역교통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대중교통망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GTX 노선도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E까지 연결되고 KTX를 공유하고 SRT와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된다. 현대자동차 주변으로 코엑스 삼성동에는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그만큼 이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GTX A 노선, B 노선과 C 노선을 만들어 놨을 때 도시가 얼마만큼 확장되고 팽창되는가 보시게 되면 현재 실제적으로 GTX B 노선과 C 노선이 이제 확정되지 않고 그냥 지금 형태로 유지가 되는 현재 그림과 이제 GTX B 노선, C 노선이 확정돼서 운영이 되는 체계를 봤을 때는 저기 푸른 색깔 부분이 굉장히 커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도시권이 굉장히 확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은 지역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큰 몫을 할 거고요. 현재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착공을 한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2023년도에 12월 달에 개통이 된다. 각 층별로 해서 환승장 만들고 현재 통합 환승센터 만들어서 상권 또 그 주변을 또 더욱더 확대시키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자극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GTX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전철역 따라서 일산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은 대부분 다 교통 호재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망 개선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한번 지켜보시고 올해도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이슈 진단 확인해 봤습니다. 자, 뭐 이런 교통 호재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텐데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시세가 범위가 조금 넓은 상황이긴 한데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초동에 이미 준공이 완료된 주택이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교통 여건 보시게 되면 현재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호선과 3호선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승장이 있다 그 얘기고요. 거기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또 서초우성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 단지라든가 아래쪽으로 인터체인지 주변으로 서초우면 RNC 단지라든가 연구원 단지죠. 거기 이미 개통이 된 강남순환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광역 교통망 체계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강남 서초 지역의 광교통망의 체계가 가장 완성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주변에는 경부고속도로 또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이 또 활성화될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해지고 집가 상승이 또 날이 갈수록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도 충분하고 거기에 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도 좋죠. 서초고등학교부터 서울고등학교 또 서초중학교, 상문고등학교까지 명문 학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해야 될 인구 비율들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학률도 높은 학생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술 공간과 문화 공간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문화지구로 지정된 현재 예술의 전당부터 세비성까지 연결되는 야간 관광 활성화라든가 이미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는 유연해졌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각종 인프라들은 이미 완성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져 있는 종합개발 계획을 보더라도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구간이 상업지역이 굉장히 비활성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좋은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들을 들여설 수 있게끔 용도 변경, 종상이 이루어질 테고요. 예술의 전당부터 서초 법조타운까지 문화특구라든가 정보사부지 개발은 이미 시작돼서 IT,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이 곧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롯데타운이라든가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도 이미 잡혀져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 착공하느냐 그게 가장 문제겠죠. 우면 양재 R&D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미 현재 연구원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구와 또 법조단지라든가 또 전문성을 띈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는 롯데칠성과 그 뒤로 코롱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게 삼성 부지와 또 공교롭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들은 대부분 다 개발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여기는 업무, 문화, 기능, 복합 개발지구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은 서초동부터 롯데칠성부터 남부터미널까지 대형 개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오피스 빌딩부터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 거기에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 IC와 현재 양재 IC까지 구간, 이 구간에는 연구개발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복합문화예술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지하로 교통망들이 만들어지고 지상은 공원과 이런 연구원단지들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 임대금액은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까지. 투자금액도 상당히 소액이라서 매력적입니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임대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액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게 되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투자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고급 주택가이면서 서초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물건을 5천만 원, 6천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락군이라든가 개발 호재 워낙 많아서 또 희소성 높은 또 신축 부지, 거기에 또 보유와 또 거주를 통해서 재테크 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신축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 분리형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시세 확인해 보면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전철역 강남역과 역삼역 초역세권이고 이제 신분당선 개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삼역과 강남역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곧 5월 말 정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롯데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라든가 또 코오롱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이미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를 통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광역교통망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미 준공도 완료됐고요. 주거용 또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당연히 테헤란호기 때문에 테헤란호 주변에 젊은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높고, 그리고 1.5룸과 원룸 이런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깨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또 거주 또는 임대 수익까지도 같이 보면서 투자까지도 가능한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가 벤처 산업 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이거는 2030 실행 전략 중장기 플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플랜 안에는 당연히 금융, IT, 벤처부터 국제 업무 상업이라든가 신사, 노년과 연결된 의료, 관광, 그다음에 압구정 로데오부터 연결되어 있는 한류 관광, 그다음에 양재 연결된 수서까지 연결된 부분이 의료 R&D 산업 벨트. 이렇게 벨트별로 개발이 되는 가장 중심에는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 볼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르넥사스 호텔이 이제 복합 사업을 끝나서 업무 시설과 숙박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진 2개의 동이 만들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또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인 직장인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공사하고 있고요. GTX A노선, C노선 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송파부터 탄천, 한강, 정비건조까지 연결되고, 지하 구간을 개발한 현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들고 있는 지하 공간 개발,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GTX A노선, C노선, KTX, SRT, GTX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 어디시 연결될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체계를 완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칠성 부지까지 있는 연결된 업무지구는 상업지역 포진되는 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주변에는 용도 변경, 특히 용도 변경보다는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지 가격이 그만큼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 금액 2천만 원, 보증 금액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2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대출 받으시게 되면 4,500에서 7,500만 원 정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서 노후생활 보장되고요. 테헤란호 주변에 직장이 많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풍부하고, 앞으로 또 토지가 급등할 일이 현재 워낙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까지 있는 그런 현재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 투자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개발 호재도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이 새로운 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들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뭐 항상 좀 리스크가 적은 강남구, 서초구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는 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다들 좀 이건 체크해 봐야 될 텐데 했던 지역들이시죠. 자, 그런 지역들 저희가 오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환승이 되는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투룸 또 쓰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시세가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면 뭐 좀 주택 가격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요즘 확실히 이렇게 보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인기 지역은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 뭐 요 강남 3구 쪽이라든지 뭐 마용성이라든지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은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금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제 소견입니다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뭐 이 서초구 같은 경우, 서초동 같은 경우는 우선 쓰리룸, 뭐 투룸은 뭐 1, 2인 가구들이 거주하지만 쓰리룸 같은 경우는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예, 그래서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뭐 이런 동덕여고, 서문여고 이렇게 명문 학군이 있는 자녀들하고 같이 거주하실 경우는 학군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예, 게다가 이제 이쪽에는 일자리가 아주 대형 일자리, 법조타운이 있죠. 또 이런 테헤란로 쪽으로 쭉 따라서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가 가장 일자리가 많은 1등이고요. 그다음에 2등이 종로구입니다. 그다음에 3등이 서초구. 그래서 강남구는 서초구나 강남구나 일자리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게다가 이제 대학교도 서울교대나 서울종합예술학교 이런 학군과 일자리와 또 생활 인프라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죠. 물론 뭐 교통도 이쪽은 잘 다른 곳보다 교통이 편리하게 이루어져 있지요. 또 더 좋은 거는 이쪽에 한강공원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빠르게 한강공원도 요즘 날씨가 좋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강공원 이용 가능하고요. 또 좋은 거는 또 서리풀공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이런 산, 야산이 있어서 그만큼 자연 인프라까지도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교통으로는 고속터미널역 같은 경우는 지방을 빨리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좋고 또 서울 성모병원 또 이런 병세권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종합병원도 있어서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갖춰져 있고 또 뭐 카페 골목, 방배동, 설해마을 이런 카페 골목 우리가 언제나 또 이렇게 외식을 할 때 이런 쪽으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또 하나 이제 교통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의 그런 그 매매가가 오르냐 내리느냐 이런 좌지우지하는 거는 일자리가 첫 번째고요. 예, 일자리가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 학군, 또 이 뭐 인프라 이런 쪽이 있죠. 상권이라든가 뭐 자연 인프라든가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타운에다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공원들도 있고 우선 또 중요한 거는 이쪽은 예술의 전당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계신 분들은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한번 이용하려면 밤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좀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예술도 가까이에 덤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족들이 또 뭐 다 똑같은 구역에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할 수 없죠. 그래서 직주 근접지로
이쪽에 보면 뭐 다리만 건너도 용산 쪽, 뭐 시청, 마포 이런 홍대, 여의도 이런 일자리가 많은 곳에 직주 근접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뭐 한 번 환승 정도 하면 또 전철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1주구, 2주구, 3주구 이 한강 반포 이쪽에 그 반포 주공 아파트죠. 예, 약 한 5천 세대, 6천 세대 이상 이렇게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쪽에 매매가가 상당히 고가로 형성될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주변 아파트 값이 대단히 많이 상승하고 있죠. 예, 최고가를 찍고 있고 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방배동 바로 서초동 옆에 방배동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역별로 한 15구역 자그마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재건축이 이렇게 좀 절차가 좀 복잡한데 앞으로는 조금 간소화한다고 하고 또 이 주변이 개발이 되면 그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면 또 이런 다세대 주택이 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또 개발 계획이 정보사 부지 쪽에 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뭐 4차 산업 일자리가 들어오고 또 이쪽에 예술회관 같이 예술 거점으로 또 이쪽에 그런 예술회관이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강 우리가 세비섬에서 그 한강의 반포대교 끝에 보면 세비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예술의 전당까지 아트밸리로 또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술거리를 또 하나 만든다고 하니까 그만큼 아름다운 또 서초구가 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또 이 화물터미널 자리에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하루 이틀 뭐 며칠 걸리는 것도 있죠. 그런데 바로 2시간 전에만 주문을 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은 더욱 편리한 혜택을 보겠죠. 예, 또 그다음에 서초대로 쪽에 우리가 말하는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개발 이쪽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변이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강남 쪽에 강남구나 서초구나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또 이 양재동도 역시 이 서초구에서 양재역에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이 양재역 쪽에도 역시 AI 연구단지라든가 또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또 이쪽으로 2023년에 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최첨단 산업, 로봇 산업이죠. 예,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를 이끌 산업들이 이쪽 양재, 이 강남 쪽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또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로 그 옆에 우리가 사당역에서 보면 시외 경기도죠. 예, 수도권으로 출퇴근할 때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편리하게 지하 9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00m 높이로 5개 동으로 건립이 되면서 환승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리가 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도 또 정비가 돼야죠. 그래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의 고속도로죠. 고속도로가 이 가림막 우리가 말하면 소음이라든지 분진, 가림막이 철거가 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물론 양차선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하로 빠르게 교통 또 원활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급행 완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게다가 이제 GTX 수혜지 강남에만 강남 서초죠. 예, 양재는 서초구, 수서, 삼성 이렇게 3군데가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중심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이렇게 3군데 그 GTX 여기 들어오죠. A 노선이 지금 계속적으로 건립이 되고 있고 C 노선이 그 다음에 또 이제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GTX의 수혜지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강남 쪽이죠. 예. 게다가 모든 기준이 어디든지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 멀리서는 지금은 뭐 2시간 정도 뭐 갈아타고 기다리고 하면 그렇게 걸리는데 앞으로 20분, 30분 정도 걸리니까 앞으로 이쪽에서 그동안은 나와서 쇼핑도 못하고 좀 먼데 앞으로는 이 강남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강남 쪽에 다 좋습니다. 뭐 앞으로 더 좋아지고 사실은 강남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러면 뭐 세계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근데 매매가가 투룸은 5억 5천만 원에서 또 3룸 10억 원. 3룸이 지금 10억 원도 좀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요즘 3룸이 다 10몇 억씩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강남 쪽은 떨어질 줄 모르는 게 조금 아쉽죠. 예. 그래서 요 투룸은 4억 8천만 원을 이용하시면 약 7천만 원이면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또 요 3룸은 한 8억 1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면 전세금 이용하시면 1억 9천만 원 정도면 똘똘 한 채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뭐 투자하셨다가 바로 이사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계획에 맞춰서 이사 와서 실거주 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 요 보증금은 뭐 투룸 같은 경우는 뭐 그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뭐 한 기본이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뭐 13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쓰리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뭐 반전세도 있고 내가 좀 투자금이 적다 그러면 반전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기준으로 약 3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큰 평수는 수익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 40% 이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근데 요즘 금리가 올라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뭐 내가 나중에 뭐 조금 기간이 짧은 기간 내에 요 대출을 메꿀 수 있을 때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6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역삼동 하면은 많은 일자리의 중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 그만큼 역삼역, 강남역과 또 뭐 선릉역, 뭐 삼성역 여기 지나면 교대역, 또 서초역 이런 중심지에 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전월세나 이런 다세대 주택을 많이 찾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일자리 중심지고 교통이 아주 좋죠. 그래서 어디든지 빠르게 강남에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 우리가 항상 그 주택의 그 가치를 따질 때는 일자리 많은 곳이 가장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성역에서 쭉 테헤란로가 지금 현재 강남역까지만 표시되어 있는데 교대역, 서초역까지 테헤란로가 연결이 되면 그만큼 이 강남 쪽에 일자리가 많구나. 강남구가 일자리 가장 많은 그 순서에서 1위입니다. 서초구가 3위고요.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곳인데 지금까지는 여기까지가 일자리가 많은데 앞으로 요거는 생겨날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일자리가 지금의 거의 비스무리하게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보면 이쪽에 강남 쪽에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뭐 잠실 마이스 단지라든지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지 이렇게 크게 일자리가 큰 뭐 메모드급으로 새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어올 일자리만 제가 표시했습니다. 롯데칠성 코롱부지도 일자리 들어올 거고요. 정보사부지도 4차 산업이 또 들어올 것이고 앞으로 뭐 사당 환승센터라든지 또 남부터미널 재건축이라든지 또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 지역 계속적으로 일자리 들어오고
또 이쪽에 그 화물 터미널 자리에 물류단지 또 일자리 들어오죠. 예, 수서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곳이라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그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찍는 이유가 그만큼 주택이 좀 부족한 것이죠. 예, 일자리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개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 개발, 뭐 코엑스부터 다 이렇게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잠실 마이스단지라든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해서 이렇게 크게 아주 강남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예,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에서도 최고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중심축을 이루죠.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뭐 잠실 같은 경우도 그 약간 이렇게 쭈그러들죠. 위에가 이렇게 뾰족해지죠. 여기는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그 롯데타워보다 3배가 넓고요. 약 여기서 3만 명이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높이도 한 15m 높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사옥만 건립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뭐 공연장 같은 경우도 1,600석에 달하는 그런 공연장이랍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공연장이 들어오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볼거리들이 많이 뭐 여기서 공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앞으로 이 삼성동은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모든 게 이루어지고 세계적으로 뭐 국제 회의라든가 뭐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국제 도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영동대로 지하 도시 같은 경우도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까지 약 면적이 대단하죠. 그래서 연면적이 잠실 야구장의 30배에 달하고 뭐 그뿐 아니라 이쪽도 다 연결이 되니까 30배가 넘지요. 그래서 지하에 뭐 GTX라든가 뭐 밑에 뭐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또 새로운 그 철도가 들어옵니다. KTX 북부 연장선 또 이 안에서 뭐 복합 환승센터들도 있고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쪽에 이제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따라 붙죠. 그래서 이 지상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그 광장 서울광장 2.5배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에 볼거리들이 또 많이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역삼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창업 허브센터라든지 이렇게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렇게 첨단 산업 뭐 이렇게 그 지역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 했기 때문에 이 역삼역 안쪽으로 밖은 너무 좀 비싸잖아요. 이렇게 창업하는데 그래서 이 안쪽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런 쪽도 이제 젊은이들이 창업할 때 이렇게 지원받으면 좋고 뭐 취등록세나 뭐 이런 것도 38%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시고 르네상스 호텔 건립이 돼서 이제 호텔동과 업무동이 생겨서 그만큼 일자리가 또 늘어났고요. 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삼성타운 옆인데 이쪽으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가 건립이 되면서 이 주변에 종상향돼서 일자리가 이만큼 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쪽으로는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또 양재역 AI 연구단지라고 말씀드렸죠. AI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또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우리가 이렇게 뭐 이 AI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온다. 강남으로 많이 오죠. 그래서 그만큼 혜택을 보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급행 완행 빠르게 이동하게 하면서 지상은 쾌적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GTX
가장 GTX 수혜지는 강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동이라든지 수서, 양재 이렇게 세 곳이 들어옵니다. 다른 곳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예, 게다가 위례 신사선, 또 KTX 북부 연장선, 위례 과천선까지 지금도 편리하거든요. 근데 더더욱 편리해진다, 교통이. 근데 다 좋아요. 다 편리해지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매매가는 끝없이 앞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5억 6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투룸이죠. 예, 지금 5억대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 6억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금액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에서 7,500만 원이고 월세를 원하시면 3천만 원 보증금에 130, 140 정도.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시면 한 40% 활용하시면 3억 원에서 3억 500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지금도 워낙 젊은 층 선호 지역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직장인 임차 수요 계속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함께 체크해 봤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